언니, 미안해. 나 그녀를 사랑해.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왔지만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터져나온 듯 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커피숍 창가에서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동자에 스며드는 충격과 배신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뭐라고? 지은아, 너 미쳤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위의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비밀은 너무 오래 갇혀 있었다. 내 이름은 김지은,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다. 언니 김수연은 28살, 성공한 변호사, 그리고 그녀, 박미나. 언니의 약혼녀. 미나는 27살, 화려한 패션 디자이너로 언니와의 만남은 자연스러웠다. 가족 모임에서 처음 봤을 때 미나의 미소가 내 세계를 흔들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깊은 호수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였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됐다. 작년 봄, 벚꽃이 만발한 여의도 공원에서 언니가 바빠서 미나를 데리고 산책하러 갔었다. 지은 씨, 언니랑 닮았네요. 그런데 더 부드러운 느낌, 미나의 장난기 어린 말에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떨림을 느꼈다. 그날 이후 미나와 나는 자주 연락했다. 처음엔 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서울의 봄은 아름답지만 잔인하다. 꽃잎이 흩날리는 거리를 걷다 보면 마음이 약해진다. 미나와 나는 한강변을 자주 걸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을 숨기기 쉽지 않아요. 미나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지만 가족의 기대 때문에 숨겼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 여자였지만 부모님의 보수적인 시선 때문에 포기했다. 언니와 미나의 약혼은 가족의 축복 속에 이루어졌다. 결혼식 준비 중 미나의 드레스를 고르는 날 시청 근처의 웨딩숍에서 미나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때, 지은아? 그녀의 눈빛이 나를 향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가게 밖으로 나와 비가 내리는 골목에서 첫 키스를 나눴다. 비가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후 우리의 만남은 은밀해졌다. 홍대 카페에서, 강남의 숨겨진 바에서. 미나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아는 죄인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물었다. 운명이야, 지은아. 저항할 수 없는 미나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언니의 행복을 빼앗는 게 두려웠다. 가족 모임에서 언니가 미나를 보며 웃을 때 내 가슴은 찢어졌다. 고민 끝에 나는 미나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언니를 배신할 수 없어. 하지만 미나는 울며 매달렸다.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그날 밤 우리는 한강 다리 위에서 서로를 안았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바람이 우리의 눈물을 말렸다.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이제 커피숍에서 언니 앞에 앉아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언니의 눈물이 떨어졌다. 미나가. 너랑.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순간이 고통스럽지만 솔직함이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우리를 압박하지만 사랑은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 언니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커피숍을 나갔다. 나는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언니는 방문을 잠그고 울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가 알았어.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어떻게 해? 다음 날 우리는 셋이 마주 앉았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나,
너 정말 지은이를 사랑해? 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연 씨 처음부터 그랬어요. 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할 수 없어.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아. 그 말에 나는 놀랐다. 언니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지만 늘 나를 지켜줬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 가족, 사회. 다 힘들어.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복잡해졌다. 미나와 언니의 약혼은 취소됐다. 부모님은 이유를 물었지만 언니가 성격 차이라고 둘러댔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미나와 나는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부산 여행을 가서야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바다를 보며 미나가 말했다. 여기선 우리 둘이야. 해운대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의 바다는 우리처럼 파도치며 때론 평온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미나의 가족이 약혼 취소를 이상하게 여겼다. 그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물었다. 미나야, 무슨 일 있었니? 미나는 숨길 수 없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그 말에 어머니는 충격받아 쓰러질 뻔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한국의 가족 문화는 이런 비밀을 용납하지 않았다. 미나는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나는 미나를 내 아파트로 데려왔다. 이태원의 작은 방에서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밤마다 미나는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너는 아름다워. 우리의 사랑도,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해. 여자친구. LGBT 커뮤니티는 작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위안을 찾았다. 명동의 숨겨진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고조되는 갈등 속 언니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미나 데리고 집에 와. 부모님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자고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갔다. 식탁에서 아버지가 물었다. 수연이 약혼 취소된 진짜 이유가 뭐냐? 언니가 말했다. 아빠, 지은이가 미나를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 딸들이, 왜?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가족이니까 이해해볼게. 그 말은 우리에게 희망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미나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모래 해변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제주의 바람이 우리의 결의를 다져줬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미나의 전화가 왔다. 그녀의 옛 연인 남자가 나타났다. 미나,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는 미나의 과거를 알리고 협박했다. 이 반전이 우리의 사랑을 시험했다. 미나의 과거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었다. 그 남자, 최준호. 대학 시절 미나의 첫 남자 친구였다. 미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 애썼고 그와 사귀었지만 결국 헤어졌다. 이제 그는 미나의 소식을 듣고 나타났다. 너의 비밀, 가족에게 알릴까? 그의 메시지가 미나를 공포에 떨게 했다. 나는 화가 났다. 왜 이제 와서? 미나는 고백했다. 준호가 나를 아직 사랑한대. 이 배신감이 우리 관계를 흔들었다. 미나는 준호를 만나러 갔다. 끝내자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나는 그들을 목격했다. 준호가 미나의 손을 잡는 장면? 질투와 분노가 치밀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나에게 소리쳤다. 너 아직 그를 사랑해. 미나는 울며 부정했다. 아니야, 지은아.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갈등은 깊어졌다. 나는 직장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다. 지은 씨, 요즘 표정이 어두워. 한국 직장 문화는 개인사를 숨기지만 소문은 빠르다. 미나는 디자인 작업에 매달렸다.
그녀의 컬렉션은 LGBT 테마였다. 이 옷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게 하지만 준호의 협박이 계속됐다. 그는 미나의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달았다. 과거를 잊지 마. 고조되는 긴장 속 언니가 도왔다. 준호를 만나보자 언니의 변호사 지식으로 우리는 그를 협박죄로 고소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미나는 주저했다. 과거를 파헤치면 더 힘들어질까 봐 결국 우리는 준호를 만났다. 신촌의 카페에서. 미나를 내버려둬 내가 말했다. 그는 비웃었다. 너희 같은 사랑이 지속될까? 한국에서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미나와 나는 싸웠다. 너 왜 나를 믿지 않아? 미나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후회했다. 미안해, 사랑해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준호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미나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딸의 비밀을 아십니까? 미나의 어머니가 다시 서울로 왔다. 미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절망적인 얼굴이 우리를 괴롭혔다. 사회적 압박이 커졌다. 뉴스에서 LGBT 권리운동이 보도됐지만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우리는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했다. 홍대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걸었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나 용기를 얻었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부모님의 전화. 지은아, 내가 그런 애였어. 아버지의 실망이 느껴졌다. 미나와 나는 도피처럼 여행을 떠났다. 경주의 고즈넉한 사찰에서, 불국사에서 기도했다. 우리의 사랑이 지켜지길. 그곳의 고요함이 우리를 치유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 포기할게. 하지만 행복하지 마. 그의 퇴장은 안도였지만 상처를 남겼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시험을 통과했다. 언니가 말했다. 너희를 응원할게. 가족의 서서힌 수용이 시작됐다. 하지만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나의 건강 문제. 미나의 건강은 갑작스러웠다. 피로를 호소하던 그녀가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초기 암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유방암, 유전적 요인이었다. 미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지은아. 이겨낼게. 하지만 나는 울었다. 왜 너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감정적 고통은 달랐다. 치료가 시작됐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화학요법으로 미나의 머리카락이 빠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병실에 앉아 있었다. 예뻐, 미나야. 그녀의 미소가 약해졌지만 눈빛은 강했다. 언니가 매일 방문했다. 미나, 힘내. 가족의 지지가 우리를 버텨주었다. 부모님도 병원에 왔다. 미나야, 우리 가족처럼 생각해. 그 말에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병원 생활은 고독했다. 밤에 미나가 속삭였다. 지은아, 나 없이도 행복해야 해. 나는 부정했다. 함께할게. 우리는 추억을 나눴다. 처음 만난 여의도 공원, 한강 키스, 제주 여행. 그 기억이 우리의 힘이었다. 미나의 디자인 작업은 멈췄지만 그녀는 스케치북에 우리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게 우리의 로맨스야. 사회적 시선도 변했다. 병원에서 만난 LGBT 환자 모임에서 위안을 찾았다. 한국에서 병과 사랑, 둘 다 싸워야 해. 누군가의 말에 공감했다. 치료 중 미나는 약해졌다. 언니의 약혼녀였던 내가 이제 내 거야. 이 그녀의 농담에 웃었다. 하지만 고통은 컸다. 고조되는 감정 속 나는 미나를 위해 더 강해졌다.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를 돌봤다. 이태원 아파트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을 찾았다.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K-드라마를 봤다. 우리처럼 로맨틱한 이야기, 미나가 말했다. 하지만 재발 위험이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이 필요해. 수술날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다. 언니가 안아줬다. 미나는 강해 우수술은 성공했다. 회복 중 미나가 말했다. 고마워, 지은아. 너 덕분에 살았어.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은 미나를 받아들였다. 우리 딸처럼. 하지만 완치 후 새로운 갈등. 미나의 어머니가 화해를 청했다. 미나야, 미안해. 내 사랑을 이해할게. 감격적인 재회였다. 우리는 함께 설날을 보냈다. 한복을 입고 떡국을 먹으며. 한국의 전통이 우리의 유대를 강화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미나의 컬렉션이 성공했다. LGBT 테마 패션쇼에서 청중의 박수가 우리를 감쌌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이 미나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도전은 남아 있었다. 사회의 완전한 수용. 미나의 회복은 기적 같았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미나의 패션쇼 후 보수단체의 항의가 있었다. LGBT 홍보 반대,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미나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싸움. 나는 그녀를 지지했다. 언니의 법적 도움으로 우리는 대응했다.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는 더 행복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남산에서 데이트했다. 케이블카를 타며 서울을 내려다봤다. 우리의 미래는 밝아. 이미나의 말에 키스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축하해, 미나. 하지만 조심해. 그의 메시지가 불안했다. 갈등은 재점화됐다. 준호가 미나의 쇼를 방해하려 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 재판에서 언니가 변호했다. 피고는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준호는 유죄 판결받았다. 그 승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져왔다. 가족의 지지가 커졌다. 부모님은 미나를 딸처럼 대했다. 결혼식에 어머니의 농담에 웃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지만 우리는 상징적 의식을 치렀다. 제주도의 작은 예배당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영원히 사랑할게. 우리의 맹세가 울려 퍼졌다. 삶은 평온해졌다. 미나와 나는 사업을 시작했다. LGBT 친화적 카페. 이태원에 오픈했다. 손님들이 모였다. 여기서 위로받아요. 한 손님이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미디어 인터뷰에서 미나가 말했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해. 하지만 최종 시험. 미나의 암 재발. 전이 됐어. 의사의 말에 절망했다. 입원은 더 힘들었다. 치료 중 미나가 약해졌다. 지은아, 나 없이도 강하게 살아. 그녀의 유언 같은 말에 울었다. 언니와 가족이 지켰다. 미나, 포기 마. 치료는 길었다. 미나의 의지가 우리를 버텨주었다. 사랑 덕분에 마침내 완치 소식. 병원에서 안았다. 영원히 함께. 우리의 사랑은 불사조처럼 부활했다. 이제 우리는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LGBT 권리 행사에서 한국의 변화는 우리로부터. 미나의 연설이 박수를 받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희망이 됐다. 시간이 흘렀다. 5년 후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미나의 건강은 안정됐고 카페는 번창했다. 언니는 결혼해 아이를 낳았고 우리를 이모처럼 대했다. 가족 모임은 자연스러웠다. 미나 이모, 안아줘. 조카의 목소리가 행복했다. 한국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고 우리의 카페는 상징이 됐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자유야. 미나와 손잡고 한강을 걸었다. 처음 만난 그날처럼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준호의 소식, 그는 해외로 떠났다.
미나의 어머니는 완전히 화해했다. 미나야, 행복해서 다행이야. 우리의 사랑은 낸 벤적 교훈을 남겼다. 배신과 고통을 넘어 용서와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 언니의 말에 너희 덕분에 나도 성장했어. 우리는 책을 썼다. 저항할 수 없는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봄날 여의도 공원에서 벚꽃 아래 앉아 미나가 말했다. 지은아, 영원히 사랑해. 나는 대답했다. 나도. 바람이 꽃잎을 흩날렸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한국의 사회가 변하는 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테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힘을 증명한다. LGBT로서의 고난, 가족의 배신, 사회의 압박. 하지만 감정의 깊이와 인내로 극복했다. 결말은 희망적이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다.